스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까? 저 스시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몇 개 있는데, 일식 중에는 스시를 제일 좋아해요. 일식 중에. 사실 프렌치, 중식, 일식 이래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안 먹는 게 사실 좀 한식입니다. 한식. 요즘에 한국도 다이닝이 많이 있잖아요. 다이닝 많이 다니다가 잘 안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죠. 한식 터치, 뭐 이런 말 하잖아. 한식적 감성. 한식을 좀 국제적으로 풀어냈다. 저 그런 식당 정말 안 가거든요. 막 젓가락 쪽 이런 데 있잖아요. 서울에 뭐, 철밤 이런 데도. 그러니까 모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모수 같은 경우 저한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앞전에도 매력적이지 않았지만 지금도 매력적이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그런 밍글스나 이런 것처럼 한식 터치 들어간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한식인데 외국적인 외국 요리 기법 바꾸는 거. 그거는 외국인들이 좋아해요. 외국인들은 그걸 좋아하죠. 당연히. 그냥 원래 제가 한국에 있어도 한식을 잘 안 먹던 사람인데 내가 한식 터치를 먹으라 안 먹겠습니까? 잘 안 먹지. 진짜 저는 어릴 때 김치를 좀 먹긴 먹었는데 저는 김치를 뭐하고 먹었냐면 김치랑 밥 먹는 건 사실 저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아요. 김치에 고기가 있고 밥이 있어야 돼요. 고기 먹을 때 김치를 먹으면 샐러드처럼 맛있잖아요. 특히 소고기 같은 거 구워 먹고 그러면서 삼겹살 같은 거 집에서 구워 먹을 때 고기 구워 먹을 때 밥하고 김치하고 고기 먹으면 좋아요. 잘 넘어갑니다. 맛있게. 양념도 다 있고 맛도 좋고 저는 김치 구워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맛있는 김치를 왜 구워 먹냐? 구워 먹으면 이상하게 맛없는 김치는 구워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묵은지 오래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양념 안 된 거는 그냥 돼지기름에 구워버리면 볶아버리면 그나마 그 고소한 맛이 있으니까 먹지.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김치는 뭐 보통 다 여러분들 기억에 본인 어머니가 해준 게 제일 맛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오래 먹고 자란 거니까. 어쨌든 뭐 그 맛있으니까 그 많이 먹었는데 그거는 김치 딱 하면 밥 해가지고 김치하고 고기 구워가지고 먹죠. 요즘엔 뭐 안 해주니까 뭐 해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김치 담을 수는 없잖아요. 혼자 사는데 김치 담으면 뭐 합니까? 그거 먹지도 못하는데 음식 먹고 싶은 건데 저 아는 사람 많은데 저 된장찌개에 김치가 안 사 먹거든요. 저하고 밥 먹으려면 한식집 사실 안 갑니다. 제가 한식집 혹시 간다면 새로 생기는데 뭐 좀 잘하는 데 있다. 그럼 궁금해서 한번 가본다 이런 거죠. 아니면 또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는 집, 좀 무국 좋아하거든요. 무국, 그래서 부산에는 잘 없는데 무국, 아니면 생선 구운 거 이런 거 나오는 집, 아니면 남자들이 대부분 다 좋아하는 제육볶음 나오는 그런 집은 가요. 왜냐면 제육볶음 밥 먹으면 되니까 고기 볶는 거니까. 저 반찬 잘 손 안 대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거 좋아하잖아요. 제 나이 때는 특히 반찬이 쫙 깔리지면 그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밑반찬 많이 깔렸다고. 저 싫어요. 밑반찬 많이 깔린 거 싫어요. 아니 뭐 다목도 안 할 건데 뭐 내가 왜 간계란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식습관이 있습니다. 저 밥 입에 넣잖아요. 그 여러분들 다 다를 건데 저는 밥 입에 넣고요. 입안에 반찬 하나 이상 안 넣습니다. 저 반찬 안 섞습니다. 그런 아들 있잖아요. 밥 넣고 오만 반찬 다 넣는 아들 막 밥 넣고 콩도 먹고 김치도 먹고 막 오만 거 막 메르시도 먹고 다 입에 같이 씹는 애들 있잖아. 저 극혐입니다. 제가 절대 그냥 안 합니다. 저는 밥 먹으면 반찬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먹으면 입안에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온전하게 그 맛들을 느끼려고. 어쨌든 밥만 먹습니다, 그냥. 밥만 먹고 밥을 씹다가 너무 좀 심심하잖아요. 밥만. 그러면 그때 고기를 먹더니. 안 그러면 고기를 먹고 나서 밥 먹더니. 그래서 그러니까 상추쌈 잘 안 먹어요. 상추쌈 먹을 때는 처음에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뭐 그래 하고. 저는 그냥 고기나 소금으로 먹고, 밥 좀 먹고, 뭐 김치야 따로 먹는 이런 식으로 먹어요. 찌개는 왜 먹냐고요? 고기 먹는데 찌개는 술안주로. 자, 이렇게 먹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개인 특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식을 싫어한다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외국 음식을 좋아하는데 특히 스시를 참 좋아해요. 스시는 밥을 싫어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밥을 맛있게 먹는, 저는 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쌀밥에 이런 걸 잘 만들어가지고, 맛있는 반찬 한두 가지 먹는 거. 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제가 1900, 하여튼 올해 한 1900년
90년 중반인가 일본 처음 갔을 때 도쿄에서 먹었던 쌀밥에 흰 쌀밥에 그 된장국. 근데 요즘 그 바지락 된장국이 잘 없더라고요. 그런 느낌 맛이. 그거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매립대가 뭐 하여튼 오염대가 없어졌어요. 그 동네가 일본에 유명한 그 동경에 있는 그런 만인데 그 다음에 중국의 그 차오 쪽에서 먹었던 쌀밥 그리고 대만에 전 그 밥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대만의 타이동에서 먹었던 쌀밥이 있거든요. 대만 타이동에 가면 그 쌀이 진짜 맛있어요. 제가 제일 맛없는 밥 맛없다는데 한국입니다. 한국 밥은 진짜 밥이 맛이 없어요. 사실은 막 그 떡진밥 있잖아요. 밥집에 주는 거. 그래서 이 쌀밥 먹는 거. 그 다음이 이 쌀밥에 생선을 올려주는 스시. 일본을 고르라면 저는 스시가 1번이고요. 2번이 지금 이야기한 차오판 볶음밥입니다. 중국식으로 광한 화력에 기름기 살짝 코팅해 볶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그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으면 1번 스시, 2번 볶음밥, 1번 스시, 2번 볶음밥, 3번 밥에 맛있는 반찬.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라도 옛날에 가면 젓갈 막 이런 거 있어요. 정말 저 진짜 극혐이거든요. 싫어해요, 저는. 싫어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스시가 왜 맛있냐? 스시가, 스시는 초밥이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스시의 핵심은 그 위에 얹는 고급 생선이라 생각하는데 스시의 포인트는 밥입니다. 밥. 그 미스터 초밥왕이 나오는 초밥 이거는 할 때 보면 옛날 지로 책에 지로 영상에 나오지만 실제로 일본 스시 하는 사람들 가서 보면 나오지만 밥 짓는 게 제일 어려워요. 어떨 때는 밥을 짓는데 약간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밥 아예 버려버려요. 새로 해요, 새로. 왜? 실제로 그런 거 제가 봤거든요. 왜냐? 밥이 잘못되면 초밥 질 수도 없고 밥 맛이 스시 맛이 엉망이 돼요. 위에 얹는 그 네타라고 하죠. 보통 그게 생선일 수도 있고 고기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어, 이 그리고 또 그 한국 쌀이 조금 미국 그 일본 쌀하고 찰기가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스시밥이 잘 안 되는 그 스시로 밥이 잘 안 되는 그런 단점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스시를 먹으면 맛있는 이유 일단 쌀이 좋아요. 우리도 이제 비슷한 쌀을 이제 좀 쓰긴 하는데 그 쌀하고 물하고 이것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스시는 초밥입니다. 초밥. 그러니까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리고 스시는 원래 식초와 소금으로 간을 하거든요. 설탕을 넣기도 합니다. 그 설탕을 넣는 거는, 설탕을 넣으면서 이 응고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은 판스시라 하죠. 여러 개 한꺼번에 모아가, 아니면 배달 갈 때, 그 여러분들이 한 점 한 점 올려주는 스시하고, 여러분 마트에 사 먹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스시 먹으러 가는데 한꺼번에 10개 막 20개씩 올리가 나오는 스시하고는 밥 만드는 방법이 다릅니다. 초밥이. 그리고, 설탕을 대부분 넣는 경우가 설탕이 응고작용을 하기 때문에 형태를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판스시라 하죠. 이래 10개 나오는 거, 20개 한 번에 나오는 거. 아니면 우리 그 마트처럼 내가 도시락 싸갈 수 있는 스시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좀 스시집에 가면 오마카세 갈 때 하나씩 얹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 판스시가 안 됩니다. 그거 싸가잖아요. 다 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뭉쳐놨던 것이 풀리도록 지는 겁니다. 풀리기 전에 살짝 지어 놓는 겁니다. 대신에 이 쌀의 풍미나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 식초와 소금을 쓰는 거거든요. 스시의 핵심은 바로 이 쌀입니다. 쌀. 이 쌀을 가지고 어떻게 밥을 잘 짓느냐가 포인트고, 이 밥을 지을 때 밥에다가 식초와 소금을 잘 섞어서 간을 해가지고, 그럼 사람마다 다릅니다. 뭐, 요즘에 감칠맛나는 싼데 이런 데는 아니면 좀 대중적인 데는 거기다가 밥을 지을 때 미림을 넣기도 하고, 다시마 넣기도 하는데, 그거는 다 기본이 다르니까. 기본적으로는 초입니다. 식초. 식초가 들어가야 되고, 적정한 양의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밥 위에 적절한 형태의
생선이나 이런 것들을 썰어 가지고 올리고 밥을 딱 지었을 때 그 위에 스시가 올라가면 요게 무게에 살짝 살짝 밥이 눌러지거든요. 그러면 눌러지면 딱 적당한 상태가 되면 밥 안에는 공기는 다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밥 자체의 온도와 쌀알이 갖고 있는 온도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버팁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뭉개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로산 같은 경우는 몇 초 만에 안 먹으면 그 팅가블이 빠르면 3초 안에 먹으라 10초 넘어가면 스시가 뭉개진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아이들이 막 사진 막 찍다가 난 스시 들잖아요. 이게 한 10초 지나잖아요. 그러면 스시를 들었을 때 밥이 뭉개지면 툭 중간에 끊어진다든지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거는 밥을 질 때 세게 지는 게 아니에요. 살짝 찌가지고 이렇게 살짝 붙여놓는 겁니다. 쌀끼리 살짝 접착력으로 그 위에 생선을 올리고서 그러면 이 무게 때문에 싹 가라앉죠. 그래서 스시 재밌게 볼 때 보면 잘 지는 사람은 딱 찍어 앞에 딱 주잖아요. 그러면 스시가 이렇게 딱 왔다가 내 앞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스시가 내 앞에 딱 넣는 순간 위에는 그 네타 무게 때문에 배 무게 때문에 밥이 이렇게 되면서 에도마이 스시 이렇게 동그란 뭐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지어주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어떤 본인의 특징이나 기술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어주는 경우 이렇게 딱 해주면 예뻐요. 그냥 재밌었는데 그거 찍으려면 힘들어요. 순간적으로 빨리 찍어야 되는데 이게 잘 못 잡거든요. 근데 그 잘하는 사람들 계속 들고 있으면 되는데 난 밥 먹으러 갔는데 그까지는 안 하니까 저는 촬영용만 하는데 스시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는 생선들을 따라서 밥과 어울리면서 직관적인 맛을 냅니다. 왜? 내 입에 들어오는 게 쌀, 식초, 소금, 그리고 생선이잖아요. 생선을 보통 특별하게 뭐 안 하고 보통 그 다음에 간장, 와사비가 들어가잖아요. 이것들이 어울려가지고 밥을 맛있게 먹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밥이 맛있게 되기 위해서. 그 위에 생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정말 직관적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초밥을 잘못 이해하면 위에 생선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스시의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스시는 밥입니다. 초밥. 밥을 어떻게 일단 밥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 열기 빼고 초대리를 잘 한 다음에 어떻게 잘 지내게서 지고 뭐 하고 쭉쭉 하고 해서 탁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그 한 10초도 안 되는 그 상간에 밥을 떠서 지고 그리고 자른 와사비 바르고 얹고 한 이 짧은 시간 안에서 정말 농축되고 복잡한 풍미와 이런 거 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단일 음식 중에서 참 최고봉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미식의 어떤 큰 산봉우리 중에 큰 카테고리를 매겨 끊는다면 스시는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단일 음식으로. 그래서 스시를 먹어보면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이 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맛있는 식재료인가를 정말 느낄 수 있어요. 왜냐? 쌀 위에 올라가는 생선이 늘 바뀌는데 올라가는 생선들 그 네타들에 전부 다 잘 어울리거든. 물론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뭐 그 사람 지는 거다 식적초를 쓰나 백초를 쓰나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스시 잘하는 데 있잖아요.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가면 그런 데 있는데 그런 데 가보면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폰 액정 사진이 바닥 사진이 그거예요. 스시예요, 스시. 서울의 유명한 스시집 예전에 그때 갔을 때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때 찍어놓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요즘에 잘 안 가는데 못 가죠 요즘은. 요즘은 뭐 그거 말고 잘하는 데도 많이 생겨서 안 간다고 보는 게 나을 겁니다. 요즘에는 이 스시가 정말 쌀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어떤 정점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그 정말 멋진 하나의 요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시는 정말 매력적인 하나의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요즘 때는 맨날 오마카세 먹진 않아요. 스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판 스시도 먹고요. 그냥 뭐 싸다 비싸다를 떠나서 그냥 먹고 싶으면
오마카세 못 가면 마트는 안 가지만 사실 마트는 좀 근데 마트에 일본에서는 마트를 가요. 일본에서는요. 일본에는 지금은 잘 안 가는데 예전에도 한 번씩 가면 일본 요즘에 일본 가는 사람들 좀 많이 느끼는데 예전에 제가 일본 다닐 때부터 또 처음 가봤던 게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가면 저녁에 세일을 하거든요. 막 30% 막 딱 그 8시 마치잖아요. 그럼 7시 40분, 50분, 10분 간격으로 막 붙여요. 할인 막 해요. 특히 고래고기 스시는 무조건 팔아야 되니까. 잘 기다리면요. 70%까지 싸집니다. 막판에. 막 붙이려고 와요. 다 팔아야 되니까. 그냥 물어봐요. 이거 살 겁니까? 산다 이러면 세일 붙여줘요. 막 70%, 80% 붙여줘요. 그럼 왜냐면 이만큼 사가지고 호텔방에서 저는 지금 안 그러는데 그때는 가면 그래서 호텔 참 일본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술을 아예 대병을 삽니다. 이렇게 사가지고 먹거든요. 좋아요. 일본 스시는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술하고 같이 먹으면 좋아요. 정말 술안주를 좋아해요. 저는 술안주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잔 마시고 한 잔 먹고 또 한 잔 더 마시고 이래 먹다 보면 한 네 개 사면 스시 한 40개 50개 되거든요. 많지요. 금방 먹습니다. 저녁에 앉아가지고 먹다 보면 2시간 안에 다 먹습니다. 술을 막 거의 술을 한몇 소주로 치면 서너 병, 한 3병 되겠네. 그래 먹습니다. 이번 서울 가서도 스시 먹고 왔는데 이번 주에 한 번 더 먹었죠. 부산에 다른 데 가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 스시가 갖고 있는 것이 물론 동양인이라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쌀밥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쌀밥을 먹어왔으니까. 근데 어릴 때 우린 쌀밥을 많이 먹어오고 했는데 스시를 경험하고부터 와, 이 스시가 정말로 쌀에 있던 숨어있는 잠재력을 정말로 잘 끌어낸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왜냐면 또 스시 위에는 다른 것도 풀도 올릴 수 있거든요. 야채 올린 사람도 있고 고기 올린 사람도 있고 베리버거 다 올릴 수 있어요. 다 올리면 돼. 생선을 올렸을 때가 제일 맛있긴 한데 소고기도 맛있게 올리면 맛있습니다. 뭐 되면요 위에 캐비어 올려도 됩니다. 캐비어 쫙 올려도 돼요. 먹어봤습니다. 캐비어 올리고 우니 올리고 그거 뭐 사실은 돈의 문 캐비어를 그만큼 올리면 뭐 캐비어를 많이 올릴 수 있어요. 스시 딱 위에다가 올리듯이. 그러면 뭐 스시 하나가 한 10만 원 정도 하겠네. 한 7, 8만 원 하겠네. 캐비어 올라간 양이 캐비어 값이 그 정도 하니까. 그래 먹는데 이 스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매력, 이 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거기다가 식초도 사실은 쌀로 만들잖아요. 그죠? 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식초. 소금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고. 또 콩도 그 쌀을 기르는 그 땅 거의 비슷한 같은 땅에서 기르는 콩으로 만드는 거 발효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효의 맛도 들어가 있고 바다의 맛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니까 완전 식품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치우친 게 많거든요. 풀이나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뭘 먹어야 되냐. 뭐 스시를 먹을 때 생강, 뭐 다른 걸 좀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 영양적 균형이 좀 안 맞긴 안 맞아요. 그거는 인정해요. 그냥 그걸 먹고 나서 다른 걸 꼭 먹어줘야 됩니다. 그건 먹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걸 좀 야채하고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코스 음식, 코스 오마카세 이런 게 좋은 게 우리 정에 맞춰주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꼭 맞추고 샐러드라도 꼭 먹어줘야 됩니다. 그는 꼭 제가 권합니다. 그래서 스시의 장점은 이렇게 쌀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쌀 안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못 느끼지 못했던 사실 한국 사람들이 쌀밥을 먹는 민족이라 하지만 여러분들 쌀의 이걸 맛을 느끼면서 먹으면 좀 별로 없을걸요. 그냥 빨리 먹기 바쁘지. 사면 국에 말이 먹고 바로 국에 말이고 비빔밥 비비고 한 숟갈 떡 입에 넣으면서 짠 김치하고 막 오만 거 다 넣어가지고 오만 반찬 다 넣어가지고 쌀밥의 맛을 느껴본 적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저는 진짜 같이 그러니까 밥솥 같은데 바로 hen 쌀밥 이런 건 다 했을 때 지금 밥부터 먼저 떠먹어 보거든. 먼저 먹어봐. 밥이 오늘 좋네 안 좋네 판단하는데 식당에서는 절대 안 합니다. 식당에는 아시잖아요. 아침에 딱 밥 만들어가 해가지고 다 스탠에 넣어놨기 때문에 쎄 맛도 나고 막 떡밥이잖아요. 떡밥. 그 진짜 그런 거는 진짜 뭐 비빔 먹든지 국에 말이 먹어야 되죠. 맛없어요. 밥이 아닙니다. 사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니까 먹는 사료지 밥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스시는
정말 완성도가 높은 음식이고 완벽한 미식의 기준을 갖추고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참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비싼 스시집도 있죠. 부산에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비싼 데가 런치에 디너에 50만 원이거든요. 소수원이라고 있는데 예전에 거기가 한 30만 원대 다녔으니까 50만 원인데 가보고 싶은데 근데 제가 왜 안 가냐면 개인적으로는 그 박경리 셰프가 스시 잘해요.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50만 원 주고 거기 먹느니 그냥 긴자 가서 50만 원 주고 먹겠다. 긴자 가서 한 30만 원, 긴자도 30에 70만까지 다 해서 다양합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같은 값이면 일본 가서 먹겠다. 일본 갔을 때. 완전 다릅니다. 완전 그게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일본 가면 스시 먹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뭐 일본은 뭐 찬양이고 일 떠났어요. 그런 거 나 신경 안 쓰니까. 그냥 스시라고 하는 음식의 그런 최대 장점, 쌀이 가진 잠재력을 다 끄집어낸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아시고 여러분들 모두 강요는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느꼈다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즐기고 있기 때문에 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번 스시, 2번 볶음밥, 3번 정식.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정식은 뭐 국내도 있어요. 반찬 너무 많지 않은 거. 진짜 일식 한 3찬 이런 거 있잖아요. 밥, 국, 뭐 구이 하나, 뭐 고기 하나, 반찬 한두 개, 뭐 풀 이런 거 있죠. 그 정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 정도가.